된장찌개 한 그릇, 밥상 위 눈물. 김지연 씨는 올해 40살의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결혼한 지도 어느덧 12해가 지났지만 여전히 시댁에 갈 때마다 긴장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시댁은 언제나 시험대였고 특히 밥상 앞에 앉을 때마다 마음은 조마조마해지곤 했습니다. 지연 씨의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는 67살. 동네에서도 손맛 좋기로 소문난 분이었습니다. 그 명성만큼이나 음식에 대한 자부심도 강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무리 정성을 들여 음식을 준비해도 그분의 입맛에 딱 맞는 날은 좀처럼 없었습니다. 결혼 첫 해 지연 씨는 자신의 요리를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대접하던 날을 잊지 못합니다. 명절 아침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부엌에 서서 잡채를 무치고 갈비찜을 졸이고 마지막으로 된장찌개까지 끓였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만은 설레었습니다. 이번만큼은 칭찬을 받을 수 있겠지. 하지만 그 기대는 곧 무너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숟가락 맛을 본 뒤 싱겁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지연 씨의 마음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이후 음식은 지연 씨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늘 갈등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면 밍밍하다 했고 불고기를 양념하면 싱겁다 했습니다. 한 숟가락을 뜰 때마다 아직 멀었다는 말이 따라왔습니다. 처음에는 웃으며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말이 해마다, 계절마다 반복될수록 지연 씨의 마음에는 작은 상처가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지연 씨는 친정에 갈 때면 그 상처를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언제나 그녀의 손맛을 칭찬했습니다. 우리 지연이는 음식을 참 잘해. 내가 해주는 반찬은 늘 맛있어. 그 말 한마디에 지연 씨는 비로소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시댁에만 가면 그 자신감은 무너져 내리는 걸까요? 친정에서는 인정받는 내가 시댁에서는 늘 부족한 며느리로 남아야 하는 걸까요? 세월이 흘러 아이가 자라면서도 갈등은 이어졌습니다. 아이가 엄마가 끓인 국이 맛있다고 칭찬할 때조차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얘야, 그건 맛이 없는 거야. 내 엄마가 간을 못 맞춰서 그래.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지연 씨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자식 앞에서마저 부족한 엄마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연 씨는 남편에게라도 위로를 받고 싶었습니다. 몇 번이나 울먹이며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이라도 내 편을 들어줘. 나 너무 힘들어.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엄마가 원래 좀 까다로우셔. 그냥 내가 맞춰드려. 그 무심한 한마디는 위로가 아니라 더 깊은 상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여름날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지연 씨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짭짤하게 간을 맞췄습니다. 시어머니의 입맛을 맞춰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또다시 맛이 없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언제쯤 요리를 할 줄 알게 될까? 그 말은 지연 씨의 마음에 마지막 불씨를 지폈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나름대로 노력합니다. 그런데 매번 맛없다고만 하시면 저는 정말 힘듭니다. 순간 식탁 위는 얼어붙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대답은 더 날카로웠습니다. 내가 며느리라서 참고 넘어간 거다. 다른 집 같으면 벌써 밥상 엎었어. 그 순간 지연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정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밥상 위 된장찌개는 그대로 식어갔고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지연 씨는 부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떠난 자리,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리는 고요 속에서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이 뭐라고 왜 내 마음까지 부정당해야 하는 걸까? 나는 그저 따뜻한 밥상을 차리고 싶었을 뿐인데. 그녀의 마음은 서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련도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어머니와 함께 웃으며 밥을 먹고 싶다는 희망, 인정받고 싶은 갈망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에도 지연 씨의 마음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밥상 위에 놓인 된장찌개 한 그릇이 그녀와 시어머니 사이에 깊은 벽이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와 남편을 위해서라도 그녀는 다시 부엌에 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작스럽게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다녀오셨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고혈압과 위염 그리고 간 수치까지 좋지 않다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자극적인 음식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짠 음식, 기름진 음식은 절대 안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족 모두가 놀랐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늘 짭짤한 음식, 강한 양념을 좋아하던 분에게 그건 곧 삶의 큰 변화를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지연 씨는 조심스럽게 국을 끓였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담백하게 채소와 두부를 듬뿍 넣은 된장국이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혹시 또 싱겁다고 하시진 않을까? 하지만 아이가 먼저 한 숟가락 맛을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맛있어. 나 2그릇 먹을래. 남편도 국을 떠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조용히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삼키셨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괜찮네. 그 순간 식탁에 앉은 모두가 놀랐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에서 처음 나온 인정이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는 다시 병원에 가셨습니다. 검진을 맡았던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음식 조절을 잘하셨네요. 이렇게 계속 담백하게 드시면 건강 회복이 훨씬 빨라질 겁니다. 옆에 있던 시어머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며느리가 해준 음식이었어요. 의사는 흐뭇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며느리를 두셨네요. 그 짧은 대화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씩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는 창밖만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불쑥 말을 꺼내셨습니다. 사실은 말이다, 나도 젊었을 때 너랑 똑같았어. 뜻밖의 고백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과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녀 역시 시어머니 밑에서 살 때 늘 음식간 때문에 혼이 났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해도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더라. 나는 그게 너무 서러워서 며느리한테만큼은 그러지 말아야지 다짐했는데 나도 모르게 똑같이 하고 있었구나. 지연 씨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오래된 상처가 조금씩 풀려나가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끓인 국이 이제는 제일 맛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함께 부엌에 앉아 국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소박한 된장국이었지만 그 안에는 그동안 전하지 못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이영애 씨는 올해 42, 두 아이의 엄마이자 전업주부였습니다. 결혼 생활은 어느덧 15년 차였지만 시댁에 갈 때면 여전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 무게의 중심에는 언제나 김치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최말순 여사는 70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김장만큼은 직접 해야 직성이 풀리는 분이셨습니다. 평생을 손맛으로 살아오셨고 특히 김치만큼은 누구에게도 지고 싶지 않은 자부심이 있으셨습니다. 동네에서도 말순 어머니 김치 맛은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다라는 칭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며느리가 담근 김치는 애초에 비교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결혼 첫 해 겨울 영희 씨는 시어머니께 잘 보이고 싶은 마음으로 정성껏 김장을 담갔습니다. 좋은 고춧가루만 골라 쓰고 멸치액젓과 새우젓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물에 배추를 절이고 무채를 버무리느라 손은 얼얼했지만 마음만은 뿌듯했습니다. 어머니께 칭찬받으면 얼마나 기쁠까. 그러나 기대는 하루 만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김치를 맛보시더니 얼굴을 찌푸리셨습니다. 아이고, 이건 김치가 아니라 그냥 겉절이네. 간도 안 배고 맛도 싱겁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영희 씨의 마음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노력과 정성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 해마다 김장철이 되면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영애 씨가 김치를 담가 가져가면 시어머니는 맛보지도 않고 말하셨습니다. 넌 그냥 사다 먹어. 내가 한 건 도무지 김치 같지가 않아. 겉으로는 웃어넘겼지만 속으로는 서운함이 깊이 쌓여갔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도 갈등은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담근 김치를 맛있다며 칭찬했습니다. 엄마 김치가 제일 맛있어. 그러나 그 말이 시어머니 귀에 들어가면 어김없이 대꾸가 돌아왔습니다. 얘들아, 그건 김치가 아니야. 내 할머니가 담근 게 진짜 김치지. 손주들 앞에서조차 며느리의 정성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영희 씨는 몇 번이나 남편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여보, 나도 열심히 하는데 왜 어머니는 늘 제 김치만 문제라고 하셔? 하지만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냥 신경 쓰지 마. 엄마 입맛이 워낙 까다로운 거 알잖아. 그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외롭고 서운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지난 겨울 벌어졌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김장을 담그던 날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소금을 더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영희 씨는 이미 충분히 간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차마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직접 소금을 더 넣으셨고
김치는 지나치게 짜져버렸습니다. 가족들은 젓가락을 잘 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탓하셨습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만 했으면 이 사단은 안 났을 거다. 그날 밤 영희 씨는 방에 들어와 베개를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김치 한 포기가 뭐라고, 왜 늘 자신은 인정받지 못하는 걸까? 며칠 뒤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고혈압과 위염 진단을 받으신 것입니다. 의사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짜고 매운 음식은 절대 줄이셔야 합니다. 특히 김치는 간을 싱겁게 하셔야 합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늘 강한 양념을 찾으시던 시어머니도 어쩔 수 없이 음식을 조심하셔야 했습니다. 그 틈을 타 영애 씨는 다시 김치를 담갔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담백하게 싱거울 정도로, 대신 신선한 채소와 적당한 젓갈의 감칠맛으로 맛을 살렸습니다. 식탁에 김치를 올리자 아이들이 먼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맛있어. 남편도 젓가락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어머니께서 김치를 한 젓가락 집어 드셨습니다. 잠시 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내뱉으신 한마디. 이게 생각보다 괜찮네. 짧은 말이었지만 영희 씨의 마음속에서는 수십 년 묵은 돌덩이가 조금은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